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0.6, 0.7 플러스 요 정도였는데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개장 전략 들어보죠. 하창 본부장님. 네, 오늘은 뭐 자동차를 중심으로 좀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중심, 대형주 중심. 김정일 본부장님. 네,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자동차가 어저께 오른 이유가 있었네요. 네, 관세 없어지고, 네, 투자하고 그냥 오랫동안 억눌린 거를 뚫어낼 것 같습니다. 글로비스 어제 글로비스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 제가 괜찮다 했는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요. 9시 땡 쳤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0.7% 요 정도 오릅니다. 네, 코스닥도 발 맞춰서 0.8%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6.7% 오릅니다. 22만 7천 원, 기아가 4% 상승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같이 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오늘 현대오토에버 2.6%, 모비스 2.1%, 글로비스도 1.9% 정도 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1.6% 정도 플러스로 시작하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 정도, 요 정도.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77만 9천 원, 요 정도로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네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HLB 쪽이 3.7, 3.5, 3.06 이렇게 테라피틱스, HLB 본주, HLB 제약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섹터들, 혹시 특징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쪽이 좋고요. 뭐 이거는 이제 현대차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맞지만 일자리가 그쪽으로 많이 뺏겨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강하고, 오늘 변압기 쪽도 나쁘지 않네요. HD 현대 일렉트릭 3%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셀 그리고 성화우트 하이텍 같은 이제 뭐 자동차 쪽, 그리고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4%에서 6%대로 강했는데 지금은 조금은 낙폭을 줄여가고 상승폭을 일부 줄였는데 좀 분위기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도 나쁘지 않죠. 테슬라의 전극 공정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4680과 이제 전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부품 쪽에서는 현대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화신, 예. 네, 뭐 한 20%, 12%대 좋고요. 그다음 휴린 로봇, 네, 로봇주들도 좀 강하죠. 이게 또 현대차에서 자동화 관련된 로봇도 영상도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도 조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일단은 뭐 자동차 부분에서의 강세 흐름이 제일 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네, 특징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조금 더디 가죠.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가 예.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저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쪽은 그 미국에 조금 반등을 했죠. 그 이제 마이크론도 8% 낙폭이 컸잖아요. 좀 심했다는데 한 2% 정도 반등했더라고요. 그거 반응하면은 약간은 반등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뺄 수 있는 게 조선하고 방사 빼서 자동차 가고 이런 패턴이고, 개별적인 리포트들은 저기 뭐죠? 화장품이라든지 몇 가지 있어요. 게임 예. 같은 그건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쏘쏘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균형을 잇다 보니까 그 자동차가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어저께 약간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반에 자동차 플러스 자동차 부품, 화신, SL, HL, 만도 뭐 이런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5%, 그리고 한국전력이 2.5%. 한국전력은 KB에서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29,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네요. 1,000원. 예. 한국 타이어도 2.6% 정도 오릅니다. 오늘 그 자동차 관련주는 거의 다 오른다고 봐야겠네요.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한국전력 얘네들 LS 일렉트릭 얘네들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지금 배전 산업에 대한 전시회죠. 디스트리뷰테크 뭐 그거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뭐 요게 아니더라도 변압전선은 이제 인프라 쪽은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이게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좀 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 위아래 그 박스 안에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 외의 이슈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원전이나 이런 이슈가 있기는 있거든요. 체코 원전이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뭐 딱히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전력인프라. 글쎄요. 특별한 뉴스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미국 쪽에 다 들어와서 뭐 생산하고 뭐 해라 다 해라 그러니까 예. 그 뭐 TSMC도 말 듣고 한국의 현대차도 말 듣고 다른 업체들도 말 듣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조업 하면은 그쪽에 다 인프라 관련되는 첫 번째 게 전력이니까 그쪽에 주가도 많이 빠졌으니까 예. 반등하는 모멘텀을 찾아보려는 노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뉴스나 리포트가 없다면은 그렇게 일단 익혀집니다. 특히 현대일렉트릭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죠. 그게 좀 가장 많이 오르는 거고 나머지는 아주 폭발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내외의 상승이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오르다가 조금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2% 정도 가다가 지금 마이너스 2%로 전환을 한 그런 상황. 하나 오션도 역시나 2.5% 마이너스. 와, 이 수급의 변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지금 플러스다가 돌아서서 나면은 다시 보면은 마이너스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삼성화재가 4.3% 정도 마이너스 찍히고 있고요. 어제 나온 뉴스로는 2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88.7%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한파랑 폭설 영향으로 이제 대형 5개사 차 보험 손해율이 88.7%, 지난해 2월에는 79%였는데 이번에 지금 한 2월까지 계속 추웠잖아요. 그렇죠. 막 영화도 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삼성화재가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현대 로템 3.3% 정도, 하나 시스템도 역시나 마찬가지,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도 1%에서 3%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형주 중에서는 대신증권이 5.7% 빠지는데 이거는 이슈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제가 찾는 거는 지금 없어서 네, 요 정도인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젠백스가 3.9% 정도 마이너스, 파마리서치, 성광밴드, 반도체 소부장도 좀 떨어지네요. SNS텍, 주성 뭐 이런 종목들. 오케이. 오늘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 종목은 560개 대 259개, 코스피 쪽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높은데 네.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네, 좀 프로그램에서 차익을 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여드리면 장 초반에 일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던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다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도 또 특히나 금투 물량이 좀 나오고 있죠. 보통 선물 사면 금투가 들어오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차익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대신증권은 그 배당락 네. 삼성화재도 배당락이죠. 네, 지가 배당이 그게 7.1%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네. 그 배당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배당락. 김장현 본부장님도 지금 뭐 수급은 하창원 본부장님 잘 짚어주셨고 네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은 많은데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 글쎄 코스피 일단 코스닥도 강보합권이니까. 네. 일단 자동차가 좋은 얘기인데 어제 일부 반영됐다고 보는 분들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장기 박스권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의 반응이 일부 있는 거고 자동차로 가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수급이 만만치 않은 거니까 딴 쪽에서 빼다 보니까 다른 쪽 이익실도 나오고 반도체는 더 빠질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모멘텀 찾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라나 뭐 이런 정도 특별히 나쁠 건 없는데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하네요. 거래 자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요. 정도. 예. 특별히 뭐 약재가 도사리고 있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만한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환율은 지금 1,469원 요 정도입니다. 다시 환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440원대 뭐 요 정도 하던 환율이 다시 급등해 가지고 1,469원 이렇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가 지나가야 되나요? 약간 좀 어수선한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때요? 네, 뭐 그래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좀 일정이 뒤로 밀리지 않았나요? 정치적인 그 일정이 4월로 밀린 걸로 기사 본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뭐. 근데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 가능성 때문인지 어쨌든 조금 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현물로 봤을 때는 좀 투자를 약간 좀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 좀 눈치를 보는 거죠. 게다가 4월 초에 어쨌든 관세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쉬어가는 흐름인데 좀 아쉽죠.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도 1% 이상 좀 잘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뭐 소형주 단에서는 좋네요. 뭐 현대공업도 그렇고 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이슈가 좀 확실하게 그래도 좀 붙어주는 것 같고요. 대신에 또 윗꼬리도 많이 달리니까 이게 수급이 많이 쏠리면 기존에 이제 막 차곡차곡 자동차 쪽 모아 가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다 털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물량들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신규 상장주들도 좀 또 들썩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오늘은 역시나 좀 빠른 순환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쪽도 지금 다시 5%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도 예. 이제 재신청, 삼수 신청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는 쪽인데 만약에 HLB 좀 더 치고 올라가고 바이오가 쫓아가면 다른 쪽이 지금 초반에 좀 시세를 붓다가 조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네. 거에서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은근슬쩍 2차 전지도 강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극기술 쪽으로 하면 LG 엔솔이 제일 대장이고 나머지 4680 관련된 쪽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지금 바이오랑 2차 전지가 또 움직여 버리면 자동차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뭐 반도체 조금 쉬어가도 지수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수급이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가는지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뭐 2차 전지도 아마 테슬라 영향도 있고 일단 관세, 자동차 관세 이슈가 가장 컸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 유연할 수 있구나, 뭔가 행동을 보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반응을 한 거고요. 우리는 앞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일정들이 남다 보니까 좀 생각을 좀 더 하고 액션은 보류하고 일단 서스펜션하고 이런 분위기가 일단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네. 글쎄 굳이 뭐 이 시간에 오늘 뭐 이런 생각들이 갖고 있나요? 내일 지나면 좀 달라질까? 뭐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개별적인 뉴스가 낙폭 과다에 따른 반등 뭐 이 정도 하고 자동차 말고는 몇 가지 리포트가 나온 것도 아주 새로운 건 없었거든요. 예. 좋긴 좋았습니다. 많은 그래서 그것도 어떤 추동력으로는 조금 힘이 좀 부족한 느낌이
받고 있어요. 그냥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는 왜 오른다 그러셨죠? 아까 저는 제 생각에는 네. 현대일렉트릭은 다른 뉴스가 그 사이에 없었다면은 낙폭이 가장 많았던 게 현대일렉트릭이거든요. 아주 최근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제조업 부흥할 때 미국이 와라 하니까 현대도 오고 TSMC도 오고 막 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틸리티 전서부터 그렇죠? 전력이 필요하죠. 그런 생각이 들면 또 낙폭과다에 따른 반등을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저는 일단은 이해합니다. 하창 본부장님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델라스에서 열리는 디스트리뷰테크 2025 참가해서 이제 송변전 말고 이제 배전 기기까지 해서 글로벌 동향하는 부분이 있었고, 러시아랑 미국이랑 또 전화 통화해서 꽤 길게 통화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 종전이 되면 뭐 이제 또 송배전 관련된 이슈들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뭐 애초에 HD현대 일렉트릭은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센티적으로 딥시크 영향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속보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부회장인 한종희 부회장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죠. 5일 전에도 주총에 이제 나왔었고, 주가가 기대에 못 미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종희 부회장이 했었는데, 예, 좀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네, 그렇죠. 자, 9시 16분 지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좀 컨셉을 잡아야 될까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시장, 좀 어수선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 관망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 빠른 순환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난이도가 높은 거죠. 왜냐면 돈이 갈 데가 많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래요. 그래서 아마 쫓아다니시는 거는 저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오늘 만약에 자동차를 골랐으면 자동차 안에서만 하고 딱 끝. 뭐 바이오를 골랐으면 바이오에서 끝.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어차피 포트가 이렇게 단기 포트만 있으시는 거는 아니니까 뭐 거기에 따른 대응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막 쭉쭉 밀리고 있어서 품에도 지금 매도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래버리면은 단기 차익이 날 수 있고, 또 미국이 어제 돌아섰잖아요. 미국이 어제 돌아섰기 때문에 뭐 자금 자체가 또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머니무브가 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렬 본부장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같은 취지로서 이런 기사가 리포트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5페이지 잠깐 봐주실까요? 네. 봄바람이 분다. 어때요? 좋죠. 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로와 중국의 심리지수. 이게 IM투자증권에서 간단히 노트를 했는데, 중국의 여러 지수가 있는데요. 신흥산업 제조 PMI 지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그 여러 가지 그 브로드한 걸 가기 전에 미리 선행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 20년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꽤 많이 들었어요. 보세요. 2월 달에 49였잖아요. 지수. 네. 59.6. 이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10.6%가 올랐어요. 50 이상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확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IT 구리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꽤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중국 쪽의 그 투자 심리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게 된다고 하는 이 코멘트가 IM에서 나왔고요. 유로존은 그 정도로 판타스틱하지 않지만 유로존도 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로 전체적으로도 종합적인 PMI가 지난달에 50점이었는데 또 계속 올라와서 50.4. 최고치, 7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제조업은 아직 50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꽤 높아요. 독일은 PMI가 50.9로 10개월 만에 최고치. 예, 꽤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가 막 때리니까 그렇죠? TSMC나 그 현대차는 가서 공장 짓는다. 니네 말들 해줄게라고 지금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트럼프발 이슈가 오히려 유로하고 중국은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뭐 제조업 경기 강화한다, 투자한다, 인프라 투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가 투자자들 내지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유로하고 중국 쪽에 전체적인 주식시장 전망에도 어저께 최근에 한 며칠 사이는 내려갔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조가 살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조는 좀 살아있다. 환율은 지금 다시 1470원대로 가고 있는 추세는 그렇습니다. 1444원대에서 3월 18일 1443원대에서 지금 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1470원대까지 지금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한 1,000억 가까이 지금 초반에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 좋죠. 일단은 좀 지켜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 연초가 1471이었어요. 1471. 연말 연초가. 연말 연초가 한 1471. 나흘 정도 계속 그 정도였거든요. 예. 네. 지금 그 정도까지 다시 올라간 거죠. 비슷하게. 그렇네요.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입니다. 0.1%, 0.1%.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요런 분위기라면은 뭐 음전할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하긴 해야겠네요. 저는 아주 나쁘게 보진 않는데. 그래요? 예. 이유는요? 일단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잖아요. 그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론 그 이슈가 과한 것 같아요. 마이크론 이슈가 과하게 반영된 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희 업계 관계자들 얘기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빠질 게 없어. 2% 올랐는데 마이크론 다시 회복할 것 같고 그럼 삼성 하이닉스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빠지면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안 빠지고 그거 하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테마주 중에서는 뭐 테마 섹터로 들어가 보면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이랑 자동차 대표주 그렇죠. 그리고 네이처셀 요렇게가 제일 크고 휴림 로봇은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2차 전지 그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공기가 안 좋아도 뭐 미세먼지 관련주 이런 거는 잘 안 가나 봐요. 확실히 그런 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산불도 꽤 많은데 맞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소화전이랑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지나고 한 번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그렇고 사실 뭐 미국에서 저 정도로 계란가 뛰길 정도면 우리나라도 뭐 백신주들도 원래는 막 그런 것도 움직이고 해야 되거든요. 뭐 이글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대성 예. 미생물 뭐 이런 그렇죠. 애들 그런 것들도 좀 안 움직이는 거 보면 확실히 예전에 그런 단타놀이를 하는 수급들의 관심도가 지금 좀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게 많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 플러스 이제 단타하는 분들은 코인 쪽으로 많이 갔죠. 그런 성향들은.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요. 예. 예. 여러분 옛날에는 뭐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 들어있는데. 찾아가지고 여기서 급등주 노리고 했었는데 지금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이 그분들한테는 더 입맛이 맞으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갔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23분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이지만 코스피에서는 현대차가 코스닥에서는 네이처셀과 HLB가 멱살 잡고 요거를 빨간불로 만들고 있고 얘네를 뺀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역시나 마이너스. 지금 뭐 니케이는 1%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지지부진한 걸 보면 확실히 급격하게 1600선 중반까지 온 그 속도에 대한 부담감 플러스 갑자기 타이밍 맞게 찾아온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광고 빌드업 아니냐고요? 아, 광고는 자료 딱 하나만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 지금 9시 24분이니까 오늘 뭐 지금 초반장은 요렇다라고 한마디 딱 하고 그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부터. 초반장은 한번 물량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과격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이때 좀 많이 의사결정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 물량을 소화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밑에서 주웠었던 분들을 털어내고 다시 상승할 확률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량을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격 라인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 놓으시고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잘 세워 놓기만 한다면 뭐 무난하게 지켜봐도 괜찮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안 가가지고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 가지고 무언가 도망가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막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오케이. 아까 제가 1600이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2600. 네. 김장일 본부장님도? 네. 많이 따지면 살 사람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내일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고 PC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미국이 반등은 했는데요. 그 아주 뭐 난리 날 정도로 반등한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보니까 한 번 더 미국이 좀 올라가면서 같이 가든지 아니면 우리 내일 그 이슈가 끝나고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 거는 과한 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잘못된 거는 HBM에 대한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최소한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 그거는 사시도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은 조금 보류라기보다는 삼성이 나쁜 게 아니고 삼성은 HBM을 제대로 아직 토를 안 됐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면은 시장은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정치하고 환율만 아니면은 크게 이슈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시고 침착하게 많이 빠지면 좀 주춤하는데 다만 그 조선하고 방산 있잖아요. 방산은 약간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남겨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입항하는 그 배에 대해서 100만 불씩 매기고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그 입항할 때마다 중국 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유럽의 선사들도 때리고 뭐 이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 워킹 레벨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발이 워낙 심한가 봐요. 특히나 미국에서도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실어 나르는 것 중에서 원자재 중에서 곡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격이 올라간다. 중국을 당장에 대처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 뭐 벌금 때리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약간 로비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뭐 해운사 우리나라 뭐 조선사 이익에 대한 수혜에 대한 얘기를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이 정도 하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이죠? 네. 내일이 이제 저기 민주당의 이재명 선고 2심 선고가 있고 목요일 날에는 헌법재판소에 일반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스들을 진행하느라 목요일 날은 대통령 관련된 파면 선고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금요일에도 헌재 역사상 선고를 이틀 연속한 적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일반 선고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선고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서 4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현재 스케줄상의 조금의 난해함에 놓여 있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가면은 이게 또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길어진다는 그런 압박감이 시장을 조금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무언가 뭐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뭔가 어수선하다는 그런 느낌을 시장이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이제 자료 봐야 되는데 김장일 본부장님 먼저 하실까요? 자료는 큰 거 하나 있기 때문에 리포트 나온 거 구두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모레 퍼시픽 리포트 좋은 게 나왔으니까 예.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턴어라운드는 목적지로 순항 중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새로운 것보다는 그 유럽, 미국 쪽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답니다. 어떤 게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유럽, 미국이 지금 1분기 실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200%, 100% 이렇게 증가를 해서 유럽, 미국 쪽이 생각보다 좋다. 나머지 뭐 한국이나 중국의 뭐 이런 거는 크게 다르지 않고 좋은 톤의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프트업이 어저께인가 뭐 코퍼레이트 데이가 있었나 봐요. 신한증권 주제로. 그래서 뭐 좀 안 돼 갖고 계신 분은 리포트 보면 되는데 제가 아주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 일정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스텔라 블레이드 6월에 플랫폼 확장한다. 이런 기사 정도 내용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전 예약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승리의 여신 니케이입니다. 이런 정도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 시프트업 신한증권 리포트 이 정도는 참조해볼 만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도 뉴스를 한번. 네. 저는 먹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케이크 투썸이 이제 또 제품 가격 인상 대열에 또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커피값도 오르고요. 커피값도 올라요? 네. 케이크는 평균 2,000원. 홀 케이크이겠죠? 네, 큰 거. 근데 지금 투썸 케이크 엄청 비싸. 엄청 비싸요. 비싼데. 원래 비싸요, 원래. 네, 얼마죠? 가격이 한 35,000원 하나요? 네, 3만 원대 중반, 초중반부터 합니다. 네. 3만 원 이하 없어. 와. 그래서 대표적인 수초생 케이크는 39,000원이 되고요. 와. 엄청 비싸죠. 요즘에 백화점에서 케이크 보시면 저 깜짝 놀랐는데 막 7만 원짜리 듣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와. 7만 원? 네. 오, 비싸다. 네, 뭐 좀 생긴 거 좀 톡톡하게 생겼는데 막 맛있나 봐요. 엄청 사가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것도 또 200원씩. 아메리카노 200원 올라서 4,700원이면 어유 뭐 이거 엄청 하고요. 샷이랑 시럽 넣는 것도 옵션 가격 300원씩. 그러니까 300원씩 오른다? 네, 원씩 오른다. 그럼 원래 500원이었으니까 800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 시럽 넣는 게 뭐가 그렇게 비싸다고 그게 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올리는데 아이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을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데처럼 물가 연동제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이 올리고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유도 그렇고 기름값 요즘도 엄청 비싸잖아요. WTI 떨어진 지가 언젠데 물론 뭐 비축해 놓는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올라갈 땐 기가 막히게 바로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랑 케이크 지금 라면 과자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소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엔 부담감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크보빵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크보빵 드셔보신 적 있으신지? 크보빵? 네, 야구에서 이 야구위원회, KBO빵. 네, KBO빵. 이거 엄청 핫하대요. 네, 저기 뭐예요? KBO빵이? 그 저기 프로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 사진 같은 거 갖다 붙이고 해갖고 빵 엄청 비싸게 팔기도 하고 포켓몬빵 같이. 포켓몬까지. 포켓몬빵도 초반에 엄청 그 뮤랑 이런 거 모은다고 엄청 사람들 불티나게 그걸 팔렸거든요. 네, 크보빵? 네, 크보빵, KBO빵. 아 그런 게 있어요? 어제 네.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어. 공중파에서도. 요거 그래서 지금 SPC 산업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엄청 강하게 핫- 있습니다. 이템입니다, 이템. 이템 개막해가지고 뭐 그런 네. 게 있구나. 프로야구 맞아 개막했지 지난주에. 네. 지난주가 그런 거 있고요. 아직 아닌데. 그 다음에는 요 디지털 화폐. 요건 뭐 의미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뭐야?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디지털 원화 쓴다. 에이 그런 거. 이거 똑같이 요거 이렇게 띡 해서 한다는데 에이. 이런 거 왜 제이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왜 쓰는 건데 왜? 그러니까 왜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디지털 토큰으로 이제 은행 계좌를 연동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는 거. 네.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놔 보유 한도도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현대차 이슈 요거는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직거래 하시는 분들 사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월세나 요즘 이런 거 부동산 수수료 사실 중개인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안 지니까 네. 요즘에는 직거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기가 엄청 요즘에 기승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뭐 자기가 월세 구한다고 가서 뭐 대충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그걸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 거죠.
사기가 극성입니다. 진짜. 네,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계약하실 때 한번 2번, 3번 더블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크보빵. 옛날에 국진이빵, 핑클빵.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게- 비슷한 거지. 예. 저랑 같은 세대 아니시잖아요. 아, 저도 먹고 살아요. 에이, 국진이빵 뭐 안 드셔보셨잖아요. 명확하님 드시는 거에 한 5분의 1이라도 뭐 맛은 봅니다. 그래요? 크보빵은 저기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 많이 들어갔고 아직 못 먹어봤는데. 저희는 국진이빵 세대죠. 아 국진이빵. 그렇지. 국진이빵. 예. 비스무리한 컨셉. 그렇죠. 네. 그 옛날에 케이크도 네. 생크림 케이크 잘 없었어요. 그렇죠. 그 버터로 한 케이크 없고 마가린으로 만든 케이크여서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잘 안 녹고 입에서 계속 남고 이래가지고 생크림 빵이 나왔을 때는 이제 호텔 케이크 주로 있었고 생크림이지. 그거 아니고서 동네 이렇게 네. 베이커리에서는 주로 이제 마가린 그런 걸로 만드는 이제 그래서 초코가 맛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 케이크 그때 한 3,000원? 그러니까 다 만 원 엄청 이하일 쌌어요. 때야. 예. 아직 그럴 때 먹을만했지. 그랬었는데 어느덧 케이크 5만 원 막 이렇게 3만 줘야 원이면 돼요. 못 사. 어마어마합니다. 예. 3만 원이면 못 사.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스크 쓴 게 미세먼지에 제가 굉장히 취약한데 맞아. 김장열 본부장님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미세먼지가 1200이었다 하니까 안 믿으셨어요. 믿을 수가 없죠. 미세먼지가 1200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400이면 내가 축구하러 나갔다. 근데 오늘이 얼추 그 축구하러 나간 날이랑 지금 미세먼지가 비슷합니다. 오. 300 이렇게. 네, 250 정도 돼요 지금. 와. 지금 한 239.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 정도 되는데 239면은 그냥 담배 피는 흡연실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삼성 무풍 공기청정기인데 저희가 초특가로 가져왔습니다. 30평형이고요. 무풍이고요. 그리고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19만 원대 초특가를 가져왔는데 원래 이게 정상가가 7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A급 리퍼 제품으로 한정 특가 19만 8천 원에 가져왔고요. 무풍이 조용해가지고 침실에 두고 쓰기 좋다고 합니다. 30평형 스마트 띵즈 연동돼가지고 IoT 기능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황사 대비해서 최적화. 이게 여름 내내 이럴 거예요. 왜냐면 저기 중국에서 이제 공장 막 돌아가고 넘어오고 또 우리나라 좀 산불의 영향이 있기도 한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초미세먼지랑 황사 대비해가지고 새로운 공기청정기를 사시기보다는 가성비의 시대입니다. 케이크도 오르고 빵값도 오르고 커피값도 오르는데 돈 쓸 여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3% 물가 안정 프로젝트로 또 공기청정기를 70만 원짜리를 1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고요. 정품 필터 6개월 미만 사용한 거 A급 리퍼 제품이고요. 외관 좋습니다. 그리고 정밀 점검 해놨고 리퍼빗이 공정 후에 출고가 되는 제품입니다. 옵션 구매 가능하고요. 정품 새 필터 2세트 추가 장착 출고합니다. 그러면 리퍼 제품이니까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15개월 1년 3개월 동안 무상 AS 보증이 되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일반 리퍼랑 차별화된 사후 관리 제공입니다. 수도권 3일, 지방 5일 정도 빠른 배송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요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 안 올 때 슬리피 솔이라 그래가지고 피소. 이걸 하면은 잠이 온대요. 숙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숙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연구 완료했고요. 국내외에 22건 특허랑 규격 안전 인증 받았다고 합니다. 수면과 집중력, 스트레스 완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제공이 되고요. 하루 2회 30분씩 2주 착용하면 숙면을 이루거나 깨는 횟수, 잠들기 쉬워지는 그런 신체 개선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되고 행복과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된다. 15만 9천 원인데 12만 9천 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오 진짜? 그 눈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착용을 하고 센서가 관자놀이에 센서가 이렇게 자극을 주나? 이 정도면 허위간 거예요. 그거는 김민증이야. 와. 김현증. 같이 잡혀 들어가겠네. 큰일 났네 이거. 줘봐요. 슬리피 솔. 우리 네? 줘봐요 이렇게. 다른 사람 해보게. 똑같은 효과가 나는가 빨리 네. 써보고. 네, 슬리피 솔. 아, 저 바로 머리가 잡는 커서 안 들어갈 척하기 것 같아요. 없기다. 저쪽으로. 머리가 머리가 커? 커서 안 들어가요. 아니에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갈 들어가요. 텐데? 다 들어가요. 괜찮아요. 줘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죠. 부러지면 부러지는 대로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아, 괜찮아요. 부러져도 돼. 왜 들어가잖아. 되잖아요. 눈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엑스맨처럼 아니 눈이 아니, 아니고 머리 뭐, 위에 머리를 여기, 해야지. 여기야, 머리 이마. 위로. 이마에 하는 거예요? 예. 네. 오케이. 제가 오케이. 집중력 강화, 수면, 스트레스 완화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슬림핏솔 요거를 아침, 저녁 30분씩 1, 2주 후에 효과가 온대요. 1, 2주인데 여기는 10초 만에 10초 만에. 저는 효과가 빨리 오거든요. 선반영이니까. 선발이야. 예, 저는 대한민국 2주 뒤에 호재 있는 거 미리 땡겨서 씁니다. 예. 행사를 해서 2주 뒤에 수입이 들어온다. 네. 그럼 오늘 씁니다. 돈을. 그리고 2주 뒤에 돈을 받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고요. 무풍 공기청정기는 여러분 진짜 꼭 하나 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엄청 그거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공기에. 맞아요. 이 피부 예민한 공기청정기 제가 마스크 안 쓰면 힘듭니다.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자, 시장이 좀 색깔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하이닉스 폭주 중이라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와봤더니 1.1% 상승입니다. 21만 4천 원. 폭주야. 아까 마이너스 0.5%입니다. 고맙습니다. 1.1% 폭주. LG엔솔이 그나마 2차 전지가 오늘 힘을 내주고 있고요. 역시나 2차 전지가 살짝 올라간다 싶으면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네.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현대차가 4.5%, 기아가 2.6%. 오늘은 자동차 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역시나 방산 쪽들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뭐 사실 시장이 지금 저는 이벤트가 해소돼야 올라갈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벤트가 지나간다고 무조건 해소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음. 이벤트가 지나가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고요. 네. 근데 무조건 해소된다고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찝찝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찝찝한 시나리오가 발생되면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좋지면 안 되니까, 그죠? 이미 벌써 다 나와가지고. 아니 여러분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아니 그 10% 4월 18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해주세요 리스크를.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복귀하면 그 뜻이잖아요.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제 뭐 계엄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희는 데이터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계엄하고 나서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맞아요. 전사를 실시 갔으니까. 돌아오면은 당연히 네. 지금 뭐 민간 국가 이것도 뭐 네. 핵무장이나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미국이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미국 당연하죠. 입장에서는 돌아오면 이제 좀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거 말고도 빨리 얘기할 시간 없어요. 43분인데. 저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참고로 예. 얘기했지만 저는 제3자. 아니 2번 연속으로 3번인가 2번인가 선거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자랑이 아니고 저 신념이 그렇다는 거니까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시나리오에서는 내일 무죄가 되시고 이재명이 무죄가 되고 대통령도 복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복귀한다. 둘 다 원복되는 거야. 원복은 아니지. 한 분은 원복이 아니고 걱정되는데 노 프로블럼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야. 둘 다. 그 다시 세컨드 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야. 이 시나리오를 뭐 하여튼 퍼센트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시간 지나간다고 이게 좋아지는 건가? 라고 봤을 때 퀘스천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그냥 느낌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요. 각자 뭐 정치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내 시나리오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분 그 정도까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그냥 추측일 뿐이고 대비를 할 뿐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로 다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도 저기 뭐냐 졸린 것 같아. 그것도 나 주시고 얘기하세요. 네, 그 빼. 졸리죠? 눈이 마시. 스트레스 완화거든요. 그게 스트레스 완화. 아 그래요? 스트레스 좀 풀리잖아요. 기분 좋아지죠. 막 뭐-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뭔가 좀 약간 강인해진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어. 빨리 빼고 시장 얘기. 근데 여기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나도 지금 봐. 나도 여기 한번 눌러줘갖고 해볼게. 좋아지는 거구나. 원해야 돼? 아우. 계속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네. 집중합시다. 팔리지는 않는데 동접이 빠지는 게 제일 최악입니다. 그 빼. 네. 그만. 그래서 광고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시장 코멘트. 네, 뭐 일단은 일부 차익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슈가 근데 명확하게 잘 반영이 돼요. 오늘 아까 그 제가 전력기기는 그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원전은 명확하게 오늘 한국 그과 체코의 그 원전 이슈가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잡혀 있었던.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고 또 그다음 BHI 같은 종목도 가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슈가 있는 쪽에 수급이 가긴 가요. 대신에 이게 한쪽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있으니까 또 저기도 갔다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분위기 자체는 이슈가 있을 때 돈이 돌기 때문에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대신에 좀 쫓아다니기 힘든 시장인 거죠. 그래서 주면은 하나 챙기고 또 현금 갖고 있다가 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돈을 던져놔요. 또 이제 이슈가 딱 얻어 걸려. 올라가면 또 챙겨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방목형 목장 농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던져놓고 잘하면 잡아먹고 안 잘하면은 에이 너 좀 더 있어봐. 깻잎 따먹듯이. 그렇지. 상추랑 깻잎. 상추 깻잎 탁 풀어놓고 물 줘요. 하나 잘해요. 좋아 이거 하나 먹어요.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 두 분이 좀 전략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코스피가 2638 정도, 코스닥이 722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이벤트와 오르는 종목들의 색깔과 그리고 그 강도와 4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과 공매도가 다음 주에 재개되는 이 타이밍과 유증이 많이 나왔던 최근의 그런 이벤트들과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차익을 챙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섹터는 좀 냅두고 어떤 섹터는 좀 도망가야 되는 건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근데 많이 오른 거는 조심해야죠. 공매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재개되면 어쨌든 상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쪽에서 타겟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차장고 높은 쪽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산업군들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부분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머지 다른 주도주 대비했을 때는 워낙 낮은 위치니까 뭐 그런 내용들인 거죠. 물론 이제 자동차도 오늘 분위기를 좀 턴하긴 했는데 여기 또 18만 원대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또 사실 단기 상승률 얘네가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그 또 이쪽이 또 22만 원, 3만 원 위에가 또 매물 부담이 많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각 산업별로 그런 좀 부분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차익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슈로 추적을 하셔서 특정 산업을 집중 공략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한두 개 정도 네. 같이 곁다리로 볼 수 있는 쪽들로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뭐 무난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급하면 져요. 조금 뭐 2, 3%가 좀 떨어지더라도 산업이나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냥 홀딩을 하는 거고 네. 대신에 이제 막 5%, 10%씩 해서 추세가 바뀔 정도로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의사결정 횟수를 저는 최소화하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주식에만 반 정도 갖고 계시다 하면은 나머지 반을 너무 많이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현금을 어느 정도 총알을 50%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느 섹터건 간에. 근데 섹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이닉스가 일단 완전히 들어서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하이닉스도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질 때 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계 올라왔으니까 약간 숨고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한번 올라간 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는 좀 턴어라운드가 된 것 같아요, 자동차도.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내려갈 때 사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도 중국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약간 부양책이고 이런 것들이 좀 되면은 좀 기다리고 그러면은 중국발 이슈가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화장품까지 나머지 조선 방산 변압기인데 이거는 이제 관세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3월 말일 날 있는 공매도 이건 좀 지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자신 있는 종목은 뭐 지금 들어갈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좀 그러고 나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 또 정치 이벤트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뭐 전략을 선택해야 되니까 지금 약간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각하시키거나 기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4월 18일이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4월 18일까지 질질 끌고 결정을 안 하다가 그 2명이 퇴임하면 공석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때까지 끌어서 그냥 아예 아나키 상태를 그냥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뭐 더 할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교착 상태가 돼버리는 게 그래서 좀안 좋지 내일 않냐. 선거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중요하죠. 의미에서. 거기에 피봇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 될지 그건 되기 때문에 내일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액션을 크게 벌리기는 애매하죠. 그 시나리오가 비록 10% 이하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요. 요거는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상태가 되면 뭐 좀 뭐 주식이 문제입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데 외교고 경제고 지금 쉽지 않아. 기업들이 현대차 투자하는 것도 기업들이 뭐 정부 지원 받아서 같이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돈 갖다 바치고 알아서 살 길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9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약간 제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하나만 보고 네. 55분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18페이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해하는 거 말고. 마이크론 주가 폭락했잖아요. 네. 어제 오늘 2% 올랐죠. 단순 타율 문제제기 차익 실현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HBM의 수율의 이슈다라고 저는 한 80%를 봅니다. 그래서 빠진 거에 한 20%만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네. 그게 어저께로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어저께 없어졌어요. 펜스를 바꿀 수 있다. 반도체에 만약 관세를 매긴다. 그 생각 한편에 했거든요. 펜스가 뭐예요? 펜스. 울타리에 야구할 때 펜스가 야구 울타리 얘기하는 울타리 저 멀리 90m가 아니고 120m짜리 해놓고 야구하라는 거야. 그럼 갑자기 타율은 안 나오고 홈런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규칙이 바뀌면 힘들어지는 거죠. 관세를 갑자기 때리면 힘들잖아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그 자동차 하는 거 봤을 때는 오케이. 그런데 우리 관세 앞두고 혹시라도 몰라서 반도체 수요가 미리 선취된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있다 그러면 오히려 4월 이후에 그 수요가 약간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또 대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다시 뭐 좀 올라왔으니까 다시 여기서 5% 10% 계속 빠져야 된다. 정치 이슈 말고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 들으시고 하이닉스 같은 거는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실적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론의 그 하락이 과하다 뭐 이런 거는 일본 쪽의 반도체를 봐도 어느 정도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컬적인 이슈로 못 가는 건지 아니면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못 가는 건지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못 가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HBM
갑자기 램프업하니까 수율이 안 나와서 일단은? 일단은 그게 한 80%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의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끝. 알겠습니다. 괜히 또 정치 얘기 괜히 했네. 정치 얘기는 잘해야 본전이 잘해야. 네. 근데 시장이 지금 영향을 주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계엄 때 환율 보세요. 영향이 있잖아요. 뭐 그때로 얘기 안 할 돌아갔으니까. 수가 없고 네. 어떡해. 그때랑 비슷합니다라는 근데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제가 또 방송을 하면은 또 나와서 모든 비판을 받는 게 또 제가 감수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죄송하고요. 항상 저는 언제쯤 여러분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방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먼저 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네. 마무리하고 갈게요. 조금 네.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3시 20분에 마감 방송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저는 HLB, 민트는 Y젠터. 문은 닫고 가셔야죠, 본부장님. 문은 닫고 가셔야죠. 이미 없. 문을 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문을 열고 그냥 나가버리셨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좀 애매한 시장이니까 전략을 잘 네. 세우셔서 너무 덤비지 않는 쪽으로 잘 해보셨으면 끝내도 돼요, 피디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끝내도 되죠? 네. 아,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은 좋겠고요. 너무 덤비지 않는 전략으로 오늘 또 가는 종목을 잘 찾아서 좀 장기적인 포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웃는 얼굴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